반갑습니다. 호흡의 마지막 단계는 전자전달계입니다. 이 전자전달계는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사실 모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쉴 새 없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체의 대부분의 에너지 생성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에너지 생성은 전자전달계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 이 전자전달계는 에너지 대사의 핵심이며 절정입니다. 이것은 포도당의 분해로 생긴 활성수소와 폐를 통하여 들어온 산소가 관여하는 단계입니다. 전자전달계의 단계는 실제로 독성물질인 산소를 필수적인 생명줄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산소 상당히 독성 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을 비롯한 진핵세포 생물들은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산소를 아주 유용한 생명줄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내막에는 사이토크롬이나 코엔자임 Q 같은 산화와 환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효소들이 배열하여 있는데, 이 시스템이 전자전달계입니다. 이들의 작용으로 활성수소의 전자가 하나의 수용체에 전달이 되면 다른 수용체로 계속 전달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전달해서 마지막에 산소까지 전자가 전달이 됩니다. 사실 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생기죠. 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생긴 이 반응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인데,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들을 ATP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ATP라는 것은 인체 에너지 저장 물질인데, 한마디로 세포 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ATP 내에 많은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인체의 에너지 대사는, 대부분의 에너지 대사는 이 ATP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에너지를 생성하는 반응은 바로 ATP를 만드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체가 항상 완벽할 수 없죠. 전자전달계의 전 단계에는 해당 과정과 TCA 회로가 있습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서도 에너지가 생성이 되지만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생성되는 에너지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자전달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해당 과정과 TCA 회로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인체가 항상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전자전달계의 전 단계인 해당 과정과 TCA 회로, 이것도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가 있죠. 이 속도와 산소가 공급되는 속도가 정확하게 조절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들이 엇박자가 나면 전자전달계에서는 전자가 쌓일 수도 있고 부족해질 수도 있는데, 만약 오랫동안 굶었다, 이렇게 되면 영양물질이 부족하죠. 이렇게 되면 전자전달계에서 전자가 부족해지겠죠. 이런 경우는 기허가 됩니다. 만약 전자의 이동 속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영양물질이 공급되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전자로 포화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남아도는 전자가 많은 산화제를 양성하게 됩니다. 이 물질이 전자를 받으면 환원됩니다. 환원이 되는데, 이 환원된 물질을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면서 자기는 또 산화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환원된 물질이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면서 자기는 또 산화되죠. 즉 말해서 결과적으로 이 남아도는 전자가 산화하는 반응을 계속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자를 받은 물질이 환원돼서 인접한 물질들을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과식이 좋지 않은 이유가 위를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하지만 그 외에 이렇게 산화하는 지수를 높이기 때문에 또 과식이 좋지 않습니다. 이 높아진 산화하는 지수는 이 체내에 활성산소나 자유라디칼을 많이 만들게 되고 이렇게 증가한 산화하는 반응의 물질은 또 다른 산화제를 양성하고 그러면 더욱 연쇄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높은 산화지수는 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은 많은 노폐물을 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폐물은 신속하게 배설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체내에 쌓이겠죠. 인체 배설 기전은 대소변, 땀, 그리고 피부로 통한 발산 등이 있으나 배설 기전도 이 속도의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노폐물이 쌓이는 속도가 배설 속도보다 빠르면 계속 체내에 노폐물을 가지게 있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노폐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맨발 걷기나 수영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맨발 걷기 하면 발바닥이 피부가 지면하고 바로 접촉을 하겠죠. 이렇게 피부가 지면과 바로 접촉해서 체내에 과도한 전자를 지면으로 방출하는 작용을 하니까 체내에 산화하는 지수를 줄여주는 겁니다. 즉 전기를 빼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접지 혹은 어싱의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인체의 정전기를 어싱작용으로 방출하는 것입니다. 수영의 경우는 피부가 바로 물과 접촉을 하니까 물로 바로 전자를 방출시켜줍니다. 이 샤워도 역시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샤워는 순간적이죠. 수영처럼 오래 물속에 있지는 않죠. 물하고 접촉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때도 수면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숙면을 취하면 수면 중 많은 노폐물을 방출시켜줍니다. 수면의 작용 중에 배설작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 중에 많은 노폐물이 방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내에 생성된 많은 전기 에너지들을 체외로 방출시켜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인체 내에 산화하는 지수가 높아지는 과정과 그리고 맨발 걷기나 수영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